자, 우리가 유통 마케팅 제6회 모의고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때부터 5회까지는 조금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것들로 인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자, 신경영어로 6회 모의고사는 조금 문제 자체가 좀 간략하고 좀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도 약간 있고요. 약간 좀 문제 유형을 좀 달리 만들어 봤습니다. 6회 가죠. 제6회. 모의고사. 유통 마케팅입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 46번이죠. 자, 다음 중 포지셔닝의 맵의 작성에 대한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 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일단은 차원수에 대한 그 수를 결정해야 돼요. 차원수 결정한다.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상적인 포지션을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의 수를 결정했으면 차원의 이름을 결정해야 되죠. 경쟁사에 대한 제품, 자사 제품의 비치 확인, 이상적인.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차차 경이,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힘드니까. 차차 경이.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차차 경이 이렇게 해서 먼저 차원의 수를 결정하고 차원의 이름을 결정. 그다음에 경쟁사를 따져야 되고 이상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경이. 그래서 차차 경이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7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나 시장 세분화 키워드죠. 그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음의 지문의 내용에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치약시장에서 한 종류의 치약밖에 없었으나 최근에는 소수율이 높아지면서 치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치약이 뭐 처음에 나왔으면서 뭐 여러 가지가 뭐 주겸, 여러 가지 뭐 딱 나오기 시작하죠. 치약시장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치약시장은 가격에 민감한 시장, 구강 건강이 주된 관심인 시장, 차이 미용 효과가 주된 관심인 시장, 어떤 유아용 치약시장, 심지어는 노인 및 환자를 또 위해서 하는 고객이 있다. 이건 봐요. 이게 바로 시장 세분화란 말이야. 가격 및 제품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몇 개의 공통된 특성을 가진 세분 시장으로 나눠서 차별화하는 시장으로서 세분 시장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약간 문제 유형이 다르죠. 그죠? 예전에 봤던 것보다. 48번 갑니다. 자, 우리가 푸시와 풀 전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풀 전략에 대한 권리가 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풀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활동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서로 제품을 찾게 만들어. 중간상에. 그렇죠? 풀은 끌어당기는 거죠. 푸시는 미는 거고. 제품에 취급할 수밖에, 소비자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제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광고와 홍보를 주로 하겠죠. 알려야 되니까. 점포에 오기 전에 미리 브랜드 선택을 이제 하게 되고 소비자들의 브랜드를 애호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관여도가 낮은 게 아니라 당연히 관여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잡아내셔야죠. 3번 정답이다. 풀 전략과 푸시 전략도 출제 변동가 많이 됩니다.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갑니다. 자, 다음 중 소비자 대상 판매 촉진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일단은 견본품, 프리미엄, 시연의 콘테스트는 자, 비가격입니다. 리펀드라는 자체는 가격 판매 촉진이죠. 그래서 가격과 비가격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 5번 정답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자, 다음의 박스 안에 내용이 설명한 것을 가장 적합한 것은 점포의 입구에서부터 고기 통로의 원이나 사각형으로 배치하여 점포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레이아웃 기법이다. 그래서 진열된 제품을 고객들에게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고객 통로를 통해서 고객의 동선을 유도한다. 이건 루프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티크 레이아웃 또는 경주로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굴곡 통로를 고리처럼 연결시켜서 점포 내부가 경주로처럼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루프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뵀던 경주로용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것도 별표 표시 하나 주십시오. 앞쪽에서 이제 격자형이다. 이 경주로는 루프형이라는 자체가 같은 얘기니까 꼭 체크하시고 뭐 여러 가지 블록 계획이다, 버블 계획이다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손수를 냈네요. 51번 보시면 광고, 다음 중 광고 관리의 의사결정 단계를 순서대로 알려는 것은 자, 일단 광고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광고 예산을 결정하고 메시지 작성해서 광고 매체 선정하고 광고 효과를 측정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얻었습니까? 그냥 이해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52번 갑니다. 자, 52번은 별표를 2개 총을 합니다. 자, 앞쪽에서 집약적으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선택적 유통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 집약적인 유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복습을 차원해서 66페이지 63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66페이지 63번을 가시면 어떤 문제였어요? 63번에서는 우리가 이 커버리지 경로에서 집약적 유통의 특징이 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중간상의 통제에 대한 것이 어떻습니까?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간상의 통제에 대한 어려운 게 집약적입니다. 집약적은 이제 충동구매 증가, 편의성 증가. 그래서 우리가 재고 및 주문 관리에 대한 어려움, 낮은 순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집약적이었어요, 그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약적 유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집약적이라는 자체는 이제 어떻습니까? 편의품이 집약적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이 선매품이었잖아요, 52번. 그래서 이제 52번은 자, 그 선택적인 유통 서술로 바르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이건 2번은 집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어때요? 선택적은 판매 지역별로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기를 원하는 중간상들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하나의 또는 소수의 중간상들에게 판매를 허가하는 제로로서 제가 선매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적은 야매로 선이니까 선매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는 선택된 중간상들과 친밀한 거래관계 구축을 통해서 적극적인 판매 노력을 기대하고요. 판매력이 있는 중간상들만 유통용도에 포함시키므로 만족스러운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이거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53번 갑니다. 자, 물품을 수송 및 보관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가치나 상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재료나 용기 등에 탑재하는 것을 포장이라고 한다. 다음 중 포장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어때요? 앞쪽에서 이제 공업 포장과 상품 포장이 있었잖아. 그럼 일단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보호가 중요하지만 또 경제성이나 편리성, 촉진성 같은 것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품의 전략성이라는 건 없죠. 1번이 정답이다. 포장과도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54번. 자, 다음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맥심 커피.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커피의 명장 맥심. 아시아나. 아름다운 사람. 그녀 이름은 아시아나.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 포지셔닝은 제품이 지니고 있는 추상적인 편익을 소비자한테 소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실제적이 아니라 추상적입니다. 이따 나올 겁니다. 저번에도 출시를 했었는데 우리가 추상적이라는 단어 이거 찾아내셔야 되는데 일단 이미지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5번. 자, 다음에 사례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깊은 시장 세분화의 요건을 고른다면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는 측정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판매 마케팅 관리자가 각 세부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성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데요. 자, 어떻게 됐냐면 자, 우리나라의 인구 중 왼손잡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왼손잡이 소비자 집단을 목표 시장으로 하는 제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면 이런 통계청의 조사에서 심지어 조사 전문가 기업조차도 이에 관한 어떠한 통계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세부시장의 소비자를 측정하거나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요거죠. 측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측정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측정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6번 갑니다. 자, 다음 마케팅 요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제 3번은 과업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제, 정치, 기술적, 법적.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외부 환경은 내부 환경이 아니죠. 그 외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 법적이 나올게요. 법경기라는 게 있어요.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외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도 외부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나눈다면은 같은 요소예요. 근데 요 과업 환경이라는 게 다르죠. 과업 환경은 이제 외부적인 게 아니라 이 내부적인 원료 공급자, 여기 이제 마케팅의 과업 환경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끄집어내셔야 되고요. 자, 57번은 별표 쳐놓으셔서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꾸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거를 연관시키는 게 좋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게 이제 좀 힘드시지만 66페이지 가시면 66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66페이지 66번입니다. 자, 66페이지 66번을 가시면, 자, 마케팅 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5번이 확률 표본 추출법이었어요. 그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측정치에 대한 동일한 추출 기회를 부여한다는 건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죠.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다, 연결시키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죠. 시간비 비용 등이 상당히 필요한 방법이고, 무작위화 추출 방식을 말합니다. 무작위적으로. 그다음에 표본으로서의 추출이 확률이 알려져 있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58번 같은 경우도 좀 신경향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갑니다. 다음 내용 중에서 탐조에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 유통망에 대한 공동적 활용이다. 회사 조직 간의 협력 강화다. 그 다음에 공동적인 브랜드의 개발, 항공사와 카드사의 전략적인 제휴는 이 공생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유통 경로 수준에서 있는 기업들이 자본 및 생산 마케팅 기능을 서로 결합해서 각각의 기업 자원을 공유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경쟁률을 점하는 게 공동 마케팅이다. 그래서 항공사, 카드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마일리지 제도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 공동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따지는 게 공생을 하자. 그래서 공생 마케팅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답은 5번이다.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59번 갑니다. 다음은 설명 중에서 가장 바르지 않는 거, 이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매트리스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각 SVU에 속하는 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고저를 나누는 기준으로서 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대한 건 좀 틀렸다고 봐야 돼요. 표현이. 그래서 해설을 보시고 1번이 틀렸다는 거 지적하시고요. 60번은 기사 길죠? 그럼 다음 기사를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1차 자료는 조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3번. 조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다? 아니죠. 우리가 이 현재 수행 중인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한 거죠. 1차 자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자, 1번 수집한 자료를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또 활용되고 있고요. 1차 자료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이 있습니다. 1차 자료에 대해서. 자료 수집에서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비 비용이 많이 드는 또 자료 조사 방법이죠. 그래서 1차 자료가 면접법, 전화조사, 우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0번은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 자료가 필요한데 1차와 2차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1차를 얘기를 합니다. 조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 수집한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가장 바르지 않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미지 추상적이었잖아요. 예전에도 했지만 그만큼 잘 나온다는 얘기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6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포지셔닝, 앞에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죠? 그래서 아까 어떤 거였어요? 그 맥심 커피. 우리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커피의 명장 맥심, 아시아나항공. 아름다운 사람과 그녀의 이름이 아시아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상적인 편익을 소비자한테 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61번의 이 이미지 포지셔닝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편익을 소비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체크하셔서 이것도 약간 좀 중복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2번 갑니다. 다음 중 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XY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6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무조건 조직의 요구에 수동적이거나 반항적이 아니라 우리가 반항적이 아니라 이 무조건 조직 요구에 수동적이나 반항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자기 행동을 스스로 규제를 하고 사람이 만족감을 가지게 될 경우 자연적으로 일하려 하는 거. 적절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는 욕구까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 방식은 상관 및 부하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 관계로 만드는 민주적인 리더십과 권한의 힘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조직의 요구에 수동적이나 반항적이 아니다. 반대적인 개념이죠.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3번은 마케팅의 개념,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의 순으로 발전되었다. 이러면 제품의 이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어때요? 소비자들이 이제 주된 관심을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런 건 마케팅은 발전 단계 중 어디 단계를 얘기한다. 자, 어떻습니까? 생산 개념의 단계죠. 그래서 무엇보다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출발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의 이용 가능성과 저가격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조직의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 유통을 통해서 낮은 제품 원가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더불어 제품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된 관심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생산 개념의 단계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좀 어려웠죠. 그 다음에 64번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또 풀어봤던 문제가 또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다음의 내용을 읽고 우리가 문맥상의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뭐냐.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일반적인 제품을 처음 만든 회사가 있어요. 이 제너릭 브랜드인데 이 선점 회사의 프리미엄을 얻게 되었다. 다시 우리가 다시다 데일밴드, 미원 등은 해당 분야에서 맨 처음에 등장함으로써 더욱더 좋은 기능을 갖춘 경쟁품이 나오더라. 최초의 제품으로서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때 후발주자들은 이제 기대하는 제품으로 볼 수 있겠다. 개선되지만 기능, 멋진 디자인, 편리한 포장 등의 요소가 최초의 제품에 덧붙여져서 이게 제품의 본질과는 다른 차원의 편익이 더해지는 것은 뭐냐면 확장 제품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품의 개념이 고객에 가까이 확대됨으로써 제품에 대한 사후 보증, 애프터 서비스, 배달, 설치, 대금질 등의 고객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것이 이제 확장 제품이다. 정답은 2번인데요. 중요합니다. 65번 갑니다. 다음 중 우리가 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 중 성격이 나타나는 자, 앞쪽에서 시장 세분화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지역, 기후, 시군 규모, 인구 밀도 이건 지리적이잖아요. 그죠? 딱 봐도 지역마다 틀리고 지역에 따라서 시군, 인구 밀도 아니 지역마다 인구 밀도가 틀릴 거 아니야. 기후. 근데 우리가 상표 에어오더는 구매자 행동 변수예요. 인간 형태별 변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좀 이것도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66번 갑니다. 다음 중 인지 및 행동적 세분화에 의해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인지 및 행동적 세분화하는 것은 제품 서비스 편익이라든지 사용량, 사용 경영, 표 충성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가격과는 상관없습니다. 인지 및 행동적 세분화는 오히려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67번 갑니다. 자, 이거 다음의 사례와 가장 관련이 높은 가격은 뭐냐? 자,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2부제죠, 2부제. 그래서 이중율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놀이공원이 그러죠. 입장료를 내고 그 시설 이용료보다 다르게 되고 택시요금도 이제 기본료가 있고 거리당 운임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품의 가격 체계에 대해서 기본 가격과 사용 가격
그래서 기본 가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 가격.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번이죠. 이중률 또는 우리가 가볍게 이부제라고 하죠. 이부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번을 가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속적 유통이죠. 그래서 전속적 유통은 중간상의 판매 가격 및 신용 정책 등에 대한 강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전속적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틀린 거.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2번이고 6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전속적 유통은 자 전속적이니까 아까 이 집중적이나 우리가 아까 나왔던 집약적은 편집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죠. 편의품이고 이 선택적이 선매품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전속적이 앞자로 가잖아요. 전문품을 얘기를 하죠. 앞에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 구매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보 탐색을 하고 그죠? 전문품이니까 그러한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까지 가서 기꺼이 쇼핑을 합니다. 노력도 감수하는 거죠. 전문품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때요? 그 자체적으로 이제 거의 집심, 도심에까지 가는 거죠. 제한된 유통으로 인해서 판매 기회가 또 상실될 수가 있고요. 자사의 제품 이미지에 대한 적합한 중간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가 또 강화되게 할 수 있고, 중간상들에게 독점 판매권과 함께 높은 이익을 또 제공으로써 그들의 적극적인 판매 노력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고가다 보니까. 근데 전속 쪽은 중간상의 판매 가격 및 신용 정책 등에 대한 강한 통제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9번 갈게요. 자, 68번도 체크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집중적, 집약적, 선택적, 전속적, 출제 빈도 높습니다. 4번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9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염지 문제를 준 거네요. 맞추라고. 자, 우리가 TV의 매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TV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힘이 강하죠. TV 광고 비싸죠. 광고 시간도 짧고 단시간에 다수의 청소자에게 전달이 가능하다. 제작 기간이 길죠. 근데 청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시청각이죠. TV는 시청각이다.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좀 쉽게 우리가 봤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70번에다가 한 별표 한 2개 쳐놓으세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조직. 그래서 얘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조직 형태가 바로 우리가 프로젝트 조직이에요. 프로젝트 조직.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문화교육, 문화체육, 관광부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2012년 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 추진에 프로젝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쭉 위원장하고 쭉 위원들, 총괄감독, 국장, 큐레이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프로젝트니까 혁신적이야, 혁신적. 그죠? 프로젝트, 혁신적. 혁신적이고 또 비일상적. 비일상적인 우리가 과제, 프로젝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우리가 프로젝트 자체가 동태적이죠. 바뀔 수가 있고 항상 움직이니까. 근데 5번에 보시면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그래서 뭐 비혁신부터 틀렸네요. 일상적인 비일상적 우리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성되는 정태가 아니라 동태다. 그렇게 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위와 같은 형태의 조직은 특정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조직 내에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을 결합하는 조직의 형태다. 이게 프로젝트야. 무선에 명확하게 정리되는 책임 및 역할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타났습니다. 우리가 국내 이제 건설교통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통부로 바뀌었죠. 신도시 건설기획단, 내무부의 지방자치기획단, 총리실의 국정감사지원 이것들이 다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해산을 전제로 하는 임시로 편성된 일시적인 조직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자체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산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얘기야?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프로젝트다 보니까 혁신적이고 그 프로젝트는 또 해산될 수 있으니까 일상적이나 비일상적이면서 임시로 편성된 거니까 일시적이란 말이야. 그럼 정태적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우리가 폐쇄되니까 그죠? 일시적이니까 정태가 동태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 6회는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2에서부터 5회까지는 조금 문제가 출제 빈도가 좀 높은 쪽,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좀 돌려냈고, 그 다음에 6, 7, 8은 좀 간략하게 내봤어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색깔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내서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딱딱 끊어져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중요한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47번 중요합니다. 시장 세분화.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는 것이 굉장히 또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 세분화됐다라는 자체로 느낄 수 있는 치약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시장 세분화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풀 전략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푸시와 풀 전략. 그래서 풀은 이 관여도가 높죠. 높은 상품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번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나와 있는 자체가 이제 가장 적합한 건 루프형 레이아웃이다. 루프형.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루프형이라는 자체가 50번에 보시면은 이 부티크 레이아웃이나 경주로형으로 부르기 때문에 굴곡 통로에 고리처럼 연결돼서 점포 내부가 경주로처럼 뻗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52번 체크하셨어요. 52번.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집약적, 그 다음에 선택적,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전속적.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선매 앞자 따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전속적은 전문, 편의품은 집약적, 집중적, 그죠? 편집, 그죠? 이렇게 교시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선택적 유통은 앞쪽에서 문제를 봤지만 이 지금 2번 중간 상대 통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집약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뭐 또 어디를 또 찍어드리냐면 그 뭐 54번 다음 사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이미지죠. 이미지는 추상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55번은 키포인트 맨 마지막에 측정한다는 거니까 측정 가능성이고 그다음에 57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66페이지 66번에 확률 표본 추적 방법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모집단을 따지니까 당연하지.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8번은 어때요? 공생 마케팅. 서로 비슷한 유통경로 수준에서 기업들이 자본 및 생산 마케팅 기능들을 서로 결합해서 이 각각의 기업장을 공유해서 서로 같이 가자는 거지. 공생 마케팅. 항공사와 카드사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9번이 약간 어려웠죠. 59번은 그 우리가 요 BCG가 매트릭스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각 SBU가 속하는 산업 전체,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의 매출액, 평균 매출액 증가율로 표시된다고 해야 돼요. 매입액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더 강하게 전체,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의 평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매출액, 매입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고조를 나누는 기준으로서 현 전체 산업의 평균 성장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라는 게 틀렸잖아요. 그죠?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고 당연히 매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BCG 매트리스에서 SB의 수익과 현금 흐름의 실질적으로 판매량과 밀접 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작성한 또 모형이다. 자, 이 BCG 매트리스는 현금 흐름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BCG 매트리스는 세로 축을 이제 시장 점유율을 두고 가로축은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두고 두 개 매트리스를 형성한다 그랬어요. 최초의 표준화된 포트폴리오 모형은 이제 BCG 매트리스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60번 중요했죠. 60번. 60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1차 자료를 얘기를 해요. 그죠? 1차 자료. 그래서 60번은 1차 자료는 조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사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차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자료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이 있겠죠. 1차 자료.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직접 조사하니까. 그래서 면접을 한다든가 전화조사, 우편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자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1번은 뭐 이미지는 추상적이라는 걸 했었고 XY로는 있는데 Y로는요. 이 무조건 조직의 요구에 수동적이고 방향적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뭐 생산 개념의 단계도 63번의 1번. 그다음에 64번에는 어때요? 확장 제품이죠. 전통적인 제품의 개념이 고객 서비스 대상까지 우리가 확대됨으로써 사후 보증, 그 지금 읽어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가전에 대한 제품의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당의 주차 시설, 백화점의 무이자 할부 판매 이런 것들 본질적으로 기능들과 달리 별도로 기초적인 편을 보다 더욱 편하게 더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키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품의 개념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까지 더 확대했다는 얘기지. 확장 제품이 되겠지. 그래서 사후 보증, 애프터 서비스, 배달 설치, 대금 지불까지 나왔다면 확장 제품을 찍어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를 이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67번 같은 거 봐야지. 67번. 맨날 출제되지. 그래서 두 가지. 이는 제품의 가격 체계를 기본 가격과 사용가를 나눠서 이부제로는 이중요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68번 어떻습니까? 아까 그 이쪽에 선택적이라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냈네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속 쪽을 냈죠. 전속 쪽은 전부품이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5번 중간상의 판매가격 및 신용 정책 등에 대한 강한 통제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강한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전속 쪽이니까 보시면 되고 전속이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70번 정도 마지막 프로젝트 조직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프로젝트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조직은 특정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이야.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한 거지. 부서에 명확하게 정의되는 책임 및 역할이 존재하면서 밑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국내에. 그 다음에 해산을 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끝나면 해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건 혁신적이고 조금 비일상적이고 동태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6회 정도는 이제 출제 자체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간략하게 봤고 우리가 아까 뭐 선택적, 전속적, 집중적 이런 것들 잘 나오는 거, 이미지는 추상적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서 좀 우리가 6회 모의고사는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또 7회 모의고사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